납부를 해 주시면 이런 독촉 전화 같은 거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채무자들을 유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건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서 변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채무가 여러 군데 많으신 분들은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이런 두려움 걱정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채권자들의 그 비독촉 전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상담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채권자들의 이 독촉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채권자들한테 연락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죠. 안 받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화 안 받고 어떤 문자에 뭐 답문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습니다. 다만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이렇게 되면 방문 추심이라 해서 이제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채권자한테 생겨야 되죠. 직장에 혹시 방문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냥 받으세요. 저는 그냥 받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로 받으면 그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전 제 의뢰인들한테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채무가 여기저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어떠한 곳에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경제 여건도 안 돼서 지금 개인 회생이나 뭐 개인 파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무실에 내가 지금 사건을 의뢰해놨다.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좀 후에 말씀드리고, 위와 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일부 이제 제2금융권이나 이런 카드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자 뭐 EH라도 아니면 원리금 뭐 약간이라도 이렇게 납부를 해 주시면 이런 독촉 전화 같은 거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채무자들을 유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거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이 개인회생의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서 변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채권자들한테 내가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한다고 말을 하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연락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알아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직원들도 어차피 독촉 전화를 한다든 뭐 법적 절차를 밟아도 개인회생 재판부에서 결정한 대로 자기들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하면 더 이상 연락 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개인 사채라든지 뭐 이제 개인 간 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이제 난리 나고 이제 막 집에도 막 쫓아오고 막 협박성 막 전화 문자 하루에 수도 보고 막 이러한 게 간혹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현행법에서 명백하게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